우리나라에 들어올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진천구는 인도적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끝낸 학교들이 전면 등교 방식으로 개학하고 있는데 감염 걱정은 여전합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 점검까지 나섰습니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충북도민의 70% 이상이 추석 연휴 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장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충북형 뉴딜 사업인 청주 우암산 둘레길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제동을 건 청주시 의회가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0명, 충주 1명, 괴산 8명, 진천 3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986명, 충북 누적 사망은 72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인 아프간인 380명의 임시 거처로 진천 혁신도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결정됐습니다. 진천군과 주민들은 인도적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머물게 될 충북 혁신도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최대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에 380여 명이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최소 6주에서 8주를 보내게 됩니다. 진천구는 인도적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왕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환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방역 환경이 열악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상권 위축 치안 불안도 지적됐습니다. 수용하면서도 안전대책은 요구했습니다. 확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 엄마들 대표로서 지금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대사관과 우리가 운영했던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했던 협력자와 가족들이라며 일반 난민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국 자격도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밝혔습니다. 도와서 일을 같이 했던 직원과 그 직계 가족 배우자에 한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진천에서 머문 뒤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천 잔류보다는 전국으로 나눠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해 초에도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 충북도민의 70% 이상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18에서 49세 청장년층 백신 접종 대상자 43만 7,700명의 67.1%인 29만 3,100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50대와 자치단체 자율접종자를 더하면 추석 연휴 전에 전체 도민의 70%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접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전체 도민의 55.4%가 한 차례 이상 접종했고 26.7%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시장은 거듭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지난 주말부터 일일 확진자가 평균 30명을 넘어 4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평균 34명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이 전체 30%에 이르는 등 숨은 감염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활동 자제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청주시는 현행 3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친 충북 대부분의 학교들이 속속 개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교육부 방침대로 전면 등교 방식으로 진행되고는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점검까지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40일 가까운 여름방학을 끝내고 맞은 2학기 첫날. 오랜만에 모든 교실이 학생들로 북적거립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맞춰 전교생이 등교 수업에 참여한 겁니다.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왔니? 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고 그랬는데 학교에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좀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차질 없는 전면 등교 수업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학 때 너무 재밌게 놀았죠? 네. 학교 오니까 싫죠? 어떻게? 좋아요?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봄 교실은 안전한지, 혹시 급식 지도에 어려움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귀중한 학습권, 또 그들이 이렇게 만나서 뛰어놀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지혜를 우리 어른들이 뺏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지금까지 전면 등교 수업에 나선 충북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387곳, 전체 학교의 82%에 달합니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전면 등교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학교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과 인력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에 시차를 두거나 쉬는 시간과 수업 방식을 조정해 학교 밀집도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를 잘 지도를 하고 있고 시차 등교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밀접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들어 학생 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부터 그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153명. 올해 전체 감염 학생 수 346명에 4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방학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숨은 감염자를 통해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교 수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걱정은 되는데 안 가면 또 그만큼 집에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집에서 보육하는 게 더 힘드니까. 교육당국은 활짝 열린 학교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학생 재난지원금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 18만 5천 명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예산 185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오는 10월쯤 현금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최근 충북교총 등이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급식 예산 잔여분을 활용해 농산물 꾸러미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5,664억 원 늘어난 6조 7,845억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은 코로나 대응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3,952억 원, 경제 회복기에 선제 대응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463억 원, 미호강 시대 준비 679억 원 등입니다. 충청북도 2회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충북형 뉴딜 사업의 하나로 청주 우암산 순환로를 걷는 길 위주로 바꾸는 둘레길 사업이 찬반 논란에 휩쓰였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제동을 건 청주시 의회가 정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 중턱을 돌아 지나는 왕복 2개 차로의 순환도로. 개통 이후 거의 반세기를 함께한 울창한 가로수가 이 길의 특징입니다. 한때 도심을 잇는 주요 통로였지만 새 길이 뚫려 점점 도로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상태. 그래서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이 길을 아예 사람이 다니는 명소로 바꿉니다. 2023년까지 4.2km 구간을 한 개 차로만 남겨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남은 공간을 몽땅 보행 공간으로 늘립니다. 10년 전 사업비 등의 문제로 한 차례 실패했다가 지난해 코로나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암산 순환도로는 사실 걷기길로 조성을 하면 쉼터 기능으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런 판단 때문에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00억 원 가운데 이미 10억 가까이 써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청주시 의회가 지난 4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재심의를 앞둔 일부 의원들은 통행량을 고려할 때 아직 도로의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나 종교단체, 학교, 생활체육단체, 상가 주민 등의 참여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도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찬성한다, 또는 뭐 기왕 전체를 막아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청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청주시가 2차 추경에 제출한 우암산 둘레길 사업 예산 78억 3천만 원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회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충북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인 바이오션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오 기업 지원 사업과 공동 활용 장비, 구인 구직 화상회의 지원 등 바이오 분야 창업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가 지난 4월 청주 오송 SB플라자에 문을 연 바이오 원스톱 지원센터는 전문가 100여 명이 임상, 인허가, 마케팅, 수출 등 분야별 1:1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대표 축제인 2021 괴산 고추축제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15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개막식을 다음 달 2일 오후 7시 괴산군 공식 유튜브로 진행하고 랜선 축제, 괴산고추 라이브 커머스, 셰프와 함께하는 괴산고추를 부탁해 등 온라인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에서는 택배비가 지원되는 건고추 판매가 진행되고 괴산 농산물 유통센터와 서울, 청주 농협 충북 유통 등에서 전용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구조된 신생아가 청주시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보호자는 물론 주민번호조차 없는 아기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긴급 부여해 충북대병원의 수술비 일부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유나 기저귀 등의 물품도 민간 후원이 부족할 경우 긴급복지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아기는 지난 21일 새벽 탯줄이 달린 상태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행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를 버린 20대 엄마는 영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남성을 이불로 받아낸 주민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2일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층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한 주민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곽도 씨 등 3명은 집에서 이불을 챙겨 추락한 남성을 받아냈고 김만섭 씨 등 2명은 각 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다른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이 고등학교에서 방송 DJ로 변신해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나 친구, 선배에게 전달하려는 응원 메시지를 학교 게시판에 붙이면 김 교육감이 학내 방송을 통해 읽어주고 응원곡도 선정해 들려줬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교실 순회, 대면 행사가 어려워 방송을 통한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장애인들에게는 취업 지원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위험 요소는 줄인 가상현실 속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뒤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김윤미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자동차 앞에 서자 눈앞에 스팀 세차장이 펼쳐집니다. 세차기를 당기자 실제처럼 뜨거운 김이 나오고 김선이 너무 가깝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도 각종 센서가 작동해 알맞은 세차 방법이 안내됩니다. 조금 더 세게 닦아주세요. 단계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 훈련을 마칠 때마다 결과도 점수로 나옵니다. 언어나 신체 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더딘 발달 장애인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선보인 가상현실을 활용한 직업훈련입니다. 템퍼를 이용하여 커피가 단단해지도록 눌러주세요. 바리스타 훈련 역시 가상현실 속에서 용어부터 커피를 뽑는 순서, 방법까지 차근차근 익힐 수 있는데 지난 4월부터 대전의 장애인 훈련센터에서 훈련한 5명은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카페 속에 있는 것 같아 신기했고 VR을 통해 바리스타에 더 관심 있게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바리스타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특수교육 학습법도 적용해 효과는 높이고 교육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최대한 줄인 게 장점입니다. 단지 체험 수준의 콘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현장 요구를 받아서 전문적인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차량 공유 관리사 등 장애인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가상 훈련을 추가로 개발하고 훈련센터 보급도 1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특수학교에도 확대 보급되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장한 문학상 응모 자격을 군 거주자나 출향민으로 제한하려던 보훈군의 계획이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훈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가 어제 오장한 문학상 운영조례 개정안을 보류함에 따라
오늘 열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행정운영위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충북 문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작가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오장한 문학을 보은이라는 지역적인 틀에 가둬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던 청주 도심의 영동교서로가 새 단장됐습니다. 청주시는 학생들의 도보통학 구간인데도 별도 보행료가 없던 청주중과 주성초 주변 도로 310m 구간에 14억 원을 들여 기존 9m의 노폭을 12m로 확장하고 보행로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충주여고 2학년 17살 이서진이 2022 배드민턴 성인 여자 단식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서진은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여자 단식 A조 3위를 차지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선발전에서 여자 단식은 7명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대학에서 선정되지 않은 충북의 4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중원대와 유원대, 극동대, 강동대는 평가 항목 가운데 정성 진단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와 함께 재진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이 있는 대학들이 코로나19로 학생 모집이 힘들었던 점도 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홀대론도 제기됐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